네 번째 재판. 자,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 씨. 또다시 사기 혐의로. 맞습니다. 예, 그 가수 혜은이 씨의 전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. 이번 네 번째 사기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.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일단 2014년 8월에 자신이 광고 모델로 있었던 상조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립니다. 3천만 원을 빌리는데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면서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2016년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 명의 또 다른 피해자한테 1억 원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, 이 세 가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자, 이 손 변호사님, 그 김동현 씨 연기 많이 보셨죠? 네. 예. 대하 드라마 뭐 대조영에서 그 거란 지도자 그 뭡니까 이진충 역할.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, 자, 집 보증금 투자금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1억 8천만 원. 자, 그런데 그걸 갚을 능력이 돼서 빌리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, 예? 그렇죠. 사기라는 게 돈을 못 갚았다고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사기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돈을 가로채면 그게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. 결국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. 당시에 이 김동현 씨가 뭐 서울에 4층 상가를 짓고 있다. 이거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2달 후에 돈 갚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가 건물 짓고 있던 게 없던 거예요. 아이고. 거짓말이죠. 속여서 돈을 가로챈 겁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갚을 수 없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된 거죠. 자, 그런데 양 변호사님, 이게 처음이 아닌 게 문제인 거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이미 2012년부터 사기로 재판을 받아왔어요. 2012년, 2016년 그때는 벌금 1,000만 원씩으로 끝났고 또 2018년에는 그때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2개월 뒤에 갚겠다. 뭐 그때는 담보도 제공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시는 것처럼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. 그런데 집행유예가 당시 징역기율이 2년이니까 집행유예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. 사실 그 상황에서 또 이번에 또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에도 역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. 자, 교수님 얼마 전에 그 다른 채널에서 나왔던 스타 다큐 그 프로그램, 그 교수님 나오셨던 그 프로그램에서 김동현 씨가 지난해 11월에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때 제가 이제 그걸 기사로 봤는데 방송은 못 보고 그때 뭐 전처인 이 혜은이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뭐 아주 그래서 뭐 그걸 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살려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이게 좀 반복이 되는 이유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분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꼭 김동현 씨가 아니라도 지금 전과만 봐도 이 사람은 이미 사기죄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미 굉장히 좀 프로 범죄자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기로 이제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벌금 1,000만 원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벌금이라면 사실은 범죄 수익보다는 너무 적기 때문에 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클 거라는 거를 이미 이 사람 자신이 알고 있을 거예요.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뭐 경기도에 부동산 한 채가 있는데 이걸 담보로 잡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뭐 투자 비슷하게 받은 건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. 제가 괘씸한 부분은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관계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런데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피해자에게 이제 현혹을 시켰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요. 정말 이 사람을 집행유예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전과도 동종전력이 뭐 3번씩이나 되는데 징역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냥 이제 전과만 봐서는. 자, 송 기자, 본인 혐의를 순순히 다 인정했습니까?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. 일단 본인의 출연료 혹은 채권으로 회수한 돈으로 갚을 변제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갚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빌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자, 재판부 판단은 어땠나요?
속일 의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죠. 왜냐하면 사기 때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는지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데 이미 빚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. 그리고 뭐 받을 돈이 있다, 출연료가 있다는데 그것도 재판부가 보기에 딱히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속여서 편취하려는 그런 상황이었다. 그리고 금액이 1억 원 정도면 정말 구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딱 1억 원 정도가 이제 거의 기준처럼 돼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또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했어요.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. 제가 이제 혜은이 씨의 인터뷰 같은 걸 읽어봤더니 현금으로 갚은 돈만 약 50억 정도고 30년간 짊어지고 산 전체 빚 규모만 100억 원대였다. 그러니까 진짜 막 혜은이 씨가 전 남편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밤무대 뛰고 행사 뛰고 미사리의 그 카페 막 같은 거 해가지고 방송 활동도 접고 막 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진짜 좀 반성의 빛을 좀 보여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.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, 이번 재판에서도 그렇게 깊게 반성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피해자가 갚으라고 안 해서 내가 안 갚은 거지, 난 갚을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. 만약 이게 이 보도가 진실이라면, 사실이라면 뭐 반성의 빛은 뭐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, 2018년 당시에도 내가 빌린 게 아니라 내 지인이 빌린 거다라고 주장했어요. 재판부가 아니 그 차용증에 서명 있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이건 제가 담보조로 작성한 거지, 이름 준 건지 제가 빌린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판단을 받았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